안녕하세요. 여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래프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최근에 크래프톤이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기존에 크래프톤을 보유하고 계셨던 주주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크래프톤이 왜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있어서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 앞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크래프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크래프톤이 어떤 회사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게임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떤 게임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가장 유명한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죠. 이 배틀그라운드가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테라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이 다른 게임들은 그렇게 많은 매출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배틀그라운드로 매출이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배틀그라운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총싸움 게임이죠. PC 게임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모바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인기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뭐 그래픽도 되게 화려한 것 같고,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들이 많다고 하니까 NC소프트의 리니지처럼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매출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동시 접촉자 수가 나오고 있는데 320만 명이 접속을 하고 있죠. 그리고 누적 판매량은 7천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박스나 PS4에서도 이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있고, 최근에는 모바일로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현재 대표이사는 김창한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배틀그라운드를 만드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좀 특이하게도 이분이 이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병구라는 대표가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장병규 대표가 창업자인 것 같고요. 이 김창한 대표는 배틀그라운드를 성공시키면서 CEO로 올라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종업원 수는 1,500명 정도 되고, 게임이 거의 100%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 쪽 회사인 것 같습니다. 유동 주식수를 보면은 59.5%로 아주 적거나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면은 대중들이 얼마나 이 회사에 관심이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크래프톤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는 이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이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17.3% 감소했다고 되어 있죠. 좀 특이한 것은 매출이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1조 8,800억으로 매출이 잡혔는데,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은 마케팅비나 원가가 증가했을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 분석에서 포괄손익 계산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차례대로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2월 달의 수치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좀 분석하기 힘든데, 좀 유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이익이 계속 들쑥날쑥 했었죠.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인데, 작년 3분기에 어떻게 영업이익이 구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00억의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이 매출 원가를 보면은 600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네요. 이 뭐가 지출됐는지 보니까 기타로 잡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지출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내역을 좀 살펴보면, 급여는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인데 이 급여 자체가 좀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좀 빠져나갔나요? 급여가 줄고 있고, 퇴직연금이 이렇게 늘고 있는 거 보니까 직원들의 감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리후생비는
또 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가 성공을 했으니까 직원들의 복지도 좀 높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주식 보상비가 있는데, 이 주식 보상비라는 게 스톡 옵션을 직원들한테 주면서 기존의 가격보다 좀 싸게 주는 것이죠. 이 싸게 주면서 차액에 대해서는 이 회사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0억 정도를 지출을 하면서 스톡 옵션을 그 직원들한테 줬다고 보면 되고요. 이 부분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네요. 결국에는 이 주식으로 스톡 옵션을 주는 돈이 좀 증가를 했다는 건데, 그래도 전분기 대비해서 500억씩 증가했다는 것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뭐 임차료, 보험료, 지급수수료 이 부분은 이제 회사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돈이 들고요. 감가상각비도 당연히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 광고 선전비가 좀 늘었네요. 광고 선전비가 한 130억 정도 늘었는데, 그만큼 이제 광고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이제 광고 효과가 일어난다면 다음 분기 매출이 증가를 하는 거니까 경영 차원에서 쓰는 것도 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는 뭐 대손상각비가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봤을 때 주식 보상비가 좀 과도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까 전에 봤던 기타와 이 주식 보상비를 합치면 전분기 대비 이제 1000억이 증가하는 꼴이 되니까, 이런 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것이죠. 향후에 뭐 이런 부분을 줄이게 된다면은 영업이익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를 볼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매출입니다. 이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사실상 이 재무를 개선할 방법이 없는데, 매출이 계속 증가한 상태에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순이익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출을 좀만 더 이제 신경 써서 관리를 한다면은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재무제표로 돌아가 보면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기대치보다 줄었다는 부분이 이제 주가 하락을 가져왔고, 그 외에는 뭐 ROE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회사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부채 비율도 상당히 적습니다. 최근 분기로 봤을 때는 뭐 17%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뭐 PR로 봤을 때는 20 정도 수준이고 PBR이 3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고, 그렇다고 저평가되어 있지도 않은 뭐 적당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 PR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다른 게임 업체랑 이 PR을 비교해 봤을 때 NC소프트는 현재 뭐 30 정도, 넷마블은 36, 펄어비스는 120, 카카오게임즈는 54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낮게 지금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크래프톤이 최근에 많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기타 다른 게임 업체들에 비해서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가가 떨어진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는지 좀 살펴보면은 회사 직원들이 샀던 우리 사주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에서도 보시면 35만 주 가량을 공모가 49만원에 배정받았다고 되어 있죠.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30만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대출을 받아서 유리사주를 취득했던 사람들은 반대 매매까지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송상 기준가 29만 8천원까지 근접했다고 보고 있는데, 어제 이미 25만 9천원으로 이 청산 기준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시초가부터 폭락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 폭락을 했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호예수 기간이 뭐 10일로 끝나면서 공모를 통해 받았던 그 30%의 지분을 팔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현재 상황이 기관이 손해를 보더라도 좀 파는 상황인 건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최근에 김창완 대표가 NFT나 웹 3.0 등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NFT라는 것은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상당히 하도가 되고 있는 것인데, 가상자산의 희소성과 유일성이랑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예술품이나 어떤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이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게임을 예를 들면은 어떤 칼이 있다면은 이 칼이 그 유일한 한 개뿐인 칼이어서 뭐 복사를 하거나 남이 만들 수 없는 거죠. 고유성과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칼에 가격을 붙여서 이 칼을 원하는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건,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NFT라고 하는데, 이런 NFT 사업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고 하니까 배틀그라운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장점이 있겠죠. 어떤 뭐 특이한 그런 총 같은 걸 만들어서 뭐 거래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적으로 좀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웹 3.0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창작자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서 크리에이트 언이 가속화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창작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창작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버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좀 더 양질의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병규 의장님이 주가가 저평가돼서 자사주 매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래 크래프톤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얼마를 매입한다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추후 공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 크래프톤이 나쁜 방향으로는 가지는 않고 있다. 단지 급락을 해서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사실 뭐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손절 타임을 좀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손절을 하려면은 원래는 이렇게 땅바닥이 형성됐던 부분을 주가가 지지하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물량을 줄여야 되는데,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좀 물량을 줄이기에는 좀 부담이 있죠. 오히려 자산의 뭐 한 3, 40%, 50% 정도를 투자를 하신 분들은 상황을 좀 보시고 추가 매입을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자산의 거의 전부를 여기다가 투자를 하신 분들은 사실 뭐 방법을 찾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계속 보유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몰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산만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해야지만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좀 매수의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앞으로 주식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규로 매수를 하려는 분들에 한해서 차트 분석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일봉 차트인데, 이 주가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점을 이렇게 이어보면은 첫 번째 고점을 이렇게 이을 수가 있고, 두 번째 고점을 이런 기울기로 이을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했을 경우에는 보통은 세 번의 기울기를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또 한 번의 기울기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 기울기는 아직까지는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울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기울기가 나올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나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울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세 번째 기울기가 나오게 되면은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단계 더 밑에서 마무리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고 다시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한번 하락을 시작한 주가는 계속 하락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폭락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호예수 기간이 풀린 기간 물량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주가 향방이 결정되겠죠. 좀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보호예수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2월 7일 날 이 보호예수가 풀렸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기간에 외국인들이 좀 대량으로 사면서 이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조금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뭐 향후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투매를 할 정도로 공포감에 젖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그렇다고 당장 많은 수량을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번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들이 모이고 종배열을 바뀔 때 다시 한번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간을 길게 보시고 매수가 필요한 거죠. 이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기간을 길게 보시고 조금씩 매수를 하신다면은 언젠가는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크래프톤에 대해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좀 좋은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크래프톤 CEO에게 직접 듣는 프로듀서의 관점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이 CEO가 생각하는 그런 게임에 대한 부분들, 철학들, 그리고 게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앞으로의 사업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으니까 이 크래프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급락을 한 부분이 약간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게임주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나 아니면 NFT 같은 핫한 그런 사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사모은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부터 뭐 한 달에 뭐 10만원씩이라도 조금씩 사 모으는 식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